오늘은 어싱과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 반응에 있어서 어싱을 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나름 조금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어싱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바이러스를 이기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의 세포에는 120조 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오늘 볼 거는 이 원자 주위에 이 음의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먼저 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볼 거는 이 원자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6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핵이 있고 이 세포 안에 있는 이렇게 땅콩 비슷하게 생기고 뭐 번데기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 애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미토콘드리아. 네, 이 애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왜 보냐면 이 애가 우리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재기능을 하고 증식이나 사멸이나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APT가 필요한데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APT라는 에너지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고 땅의 전자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 근데 이제 암에 걸린 세포는 세포 모양이 좀 약간 찌글찌글해요. 그리고 이 핵도 약간 찌글찌글하고 심지어는 이 미토콘드리아도 아주 못생기게 변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이걸 따로 떼내서 이거 크게 그려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정상세포는 한 개,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에 보통 36개의 APT,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암세포는 얘를 떼서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포도당 한 분자에 얘는 36개가 아니라 2개 정도뿐이 형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포도당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많이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아주 뭐 미친 듯이 이 포도당을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PET라는 영상 촬영을 합니다. 영상 촬영.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있으면 이 영상 촬영을 하면 바로 그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섭취하는 세포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상화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걸 가지고서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걸 가지고서 APT의 형성 정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암에 걸린 세포는 이 APT 형성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포도당을 좀 줄이고 그 신선한 녹황색 채소나 이런 것들을 비타민이 많는 뭐 비타민 B군이나 효소나 이제 피토케미컬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이 암세포 증식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보통 탄수화물이나 포도당 이런 것들을 권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대신에 이제 신선한 채소 같은 것들을 섭취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무튼 이 APT 에너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비타민, 마그네슘, 산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전자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APT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토콘드리아 외막 그리고 내막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막에서 전자 전달계와 화학 산포를 통해서 APT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지날 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일부 전자 운반체는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전달계에서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이고 전자를 받은 산소는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물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수소이온은 막 사이 공간으로 이동하므로 막을 경계로 수소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로 인해서 APT 형성 교수를 통과해서 APT 형성 효소를 통과해 기질로 확산되면서 APT 합성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한 개의 분자에 NADH 약 3개 분자의 APT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한 개의 분자 FADH2로부터는 약 2개의 분자의 APT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정전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호리 야스노리 이 박사도 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신종플루도 실질적으로 체내 정전기를 빼면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내 정전기가 많으면 바이러스가 뭐 정리해서 얘기하면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들어오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 더 잘 들어온다. 세포수도 더 잘 늘어나고 여기에 나오죠. 정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세포수도 늘어난다. 결합하는 방식도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형성하는 그 APT 문제 요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 스티븐 시나트라 이 박사는 심장 전문이죠. 30년 동안 이분이 보통 자기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릴 때 이 마그네슘이나 건강 보조제, 코엔자임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서 심장 보호를 하는 걸 추천해 왔는데 실제 워싱을 해서 땅에서의 자유전자가 이 APT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전개 활성화 작용은 수족에 이르는 수많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는 미세한 발전소와 같으며 각 세포마다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서 수천 개까지도 존재한다. 심장세포와 신장세포에 가장 많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끊임없이 복잡한 과정이 계속된다. 미토콘드리아 내 효소 생산 과정에서 세포 기능과 세포 재생에 필요한 연료인 아데노신 3인산, 줄여서 ATP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때 마치 축구공처럼 전자가 전달된다. 접지로 인해
인체의 전자가 무한히 제공되면 미토콘드리아 안의 전자가 풍부해져서 모든 세포에서 APT 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35년에 걸친 임상 경험 끝에 심장은 모두 ATP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각종 심장질환 치료의 기본이 되는 심장의 APT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심장병이 있으면 APT가 소실된다. 협심증, 심부정증, 무증상 심근허열, 이완장애 등 심장질환은 모두 APT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세포의 에너지 형성에서 알아야 할 점은 또 하나 있다. APT 생산 과정에서 전자가 전달되는데 이 전자는 축구공보다 뜨거운 감자에 더 가깝다고 할 만큼 높은 에너지를 띠고 있으며 이 에너지가 APT에 전달된다. 과학자들은 에너지를 띤 이 전자들이 활성화된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땅에서 제공된 전자도 분명히 이런 타입 높은 에너지를 띤 전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땅이 인체에 제공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전자가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띤 전자다. 그래서 이 APT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전자의 역할, 그리고 전자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가 APT를 형성하고 이 APT가 세포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땅을 접지를 하면 단순하게 우리 몸이 좋아지고 막 이러는 것도 상당히 있지만 특히 이 면역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항체 그리고 T세포, 그러니까 B세포와 T세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이 세포에 제대로 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APT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싱을 많이 하면 감기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또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작지만 세포 안에서도 굉장히 작지만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러한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의 영양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산소도 당연히 필요하고 전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는 땅에 많이 있죠.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접촉해서 우리 몸으로 전자 유입시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PT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PT가 잘 형성이 되면 우리의 세포, B세포와 T세포, 면역력을 담당하는 이 두 세포에서도 제 기능을 하겠죠. B세포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쏟아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 침투를 막고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골라내서 처치하는 일을 하죠. 얘네들이 이런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APT라는 에너지가. 근데 이 APT는 결국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러한 영양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전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싱이 굉장히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틈만 나면 야외에서 이렇게 맨발로 밟는 거, 물론 좋은 매트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자를 우리 몸에 유입시키는데 땅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오질 못했어요. 뭐 그런 거 설명하면서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전자이동의 100배가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 그걸 이용해서 만들면 굳이 뭐 이렇게 땅까지 이렇게 밟아가면서 막 하지 않아도 될지도 아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틈 나는 대로 손바닥을 대든 발바닥을 대든 이렇게 땅과 접촉해서 이 전자를 우리 몸에 유입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